명언에 빠져들다. 혹시 예민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 중에 예민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어도 제각각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마다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더 쉽게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일들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인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피곤하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돌아봐도 예민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이런 예민함은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본인도 이런 일들로 인해 우울함까지 이어지니 예민한 사람들은 이 예민함을 줄이거나 없애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민함을 줄이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민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리에도 잠 못 들거나 상대방의 말에 약간이라도 거슬리면 화를 내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에 쉽게 흥분하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민함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힘든 일이나 큰 충격을 받고 나면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항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28개 문항 중에서 7개 이상 해당되면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함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지 누구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민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정한 자극에 예민함을 보입니다. 원래 쉽게 예민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이럴 경우 보통 다른 자극에도 예민해집니다. 무언가 특정한 부분에서 예민해지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민함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예민함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특정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과잉 반응을 자주 일으키는데 이것은 이런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억제력이 약하면 여러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장소에 익숙해지기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음식에도 거부감을 느끼며 돌발 상황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변화보다는 지금 그대로를 좋아해 도전을 피하며 위험 회피와 안전을 우선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부담으로 느껴 모임이 있어도 피곤하고 불쾌해질 것이라고 여겨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하나둘 줄어듭니다. 이런 소극적인 경향은 신기하게도 젊을 때 더 강합니다. 예민함은 성호르몬과도 관계가 있어서 예민한 사람 중에는 젊을 때 예민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반응과 또 하나는 껍데기 안에 틀어박히듯 주위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표정에서도 저항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기관총처럼 분노와 불만, 상처 입은 마음을 마구 드러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눈을 내리깔고 말수도 줄어들고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있거나 가까이 오면 불편해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립니다. 대개 우울하고 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전날 밤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안색에 민감해
사소한 변화로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믿지 못해 항상 상대의 반응에 신경 쓰고 언젠가 버림받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삶의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살기 싫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민한 사람의 장점도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과민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과 표현력이 좋습니다. 사고력과 정서 체험이 풍부해서 예술적, 문화적 재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수성이나 표현력과 함께 창의력이 높은 것도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민함의 이점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자극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능한 불필요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내면으로부터의 자극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방 창문에 커튼을 쳐서 지나치게 밝지 않게 조절한다거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경 쓰이는 일을 할 때도 오래 하는 것을 피하고 자주 휴식을 취해 자극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과 같이 지낼 때는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생활을 구조화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똑같은 자극이라도 돌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일수록 더욱 불쾌해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사귀는 경우 상대를 놀라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를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극이 넘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것 같으면 바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짜증, 피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전까지 즐거웠던 일이 즐겁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목표를 크게 낮춰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과부하의 징후가 느껴지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쉬면서 상태를 보거나 뒤돌아가면 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머리를 비우고 멍하니 보내거나 빈둥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경의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신경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는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쾌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즉 회피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처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게 뻔한 상황을 피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먼저 타인과 거리를 두어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새로운 것,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 실패할지도 모르는 것, 불쾌하고 위험한 것, 이 모두를 피하는 것도 회피의 방법입니다. 회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불행을 잇는 방어 전략이며 이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민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인지는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 적응을 도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말할 때 힘이 솟습니다.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실패를 말할 때면 침울해지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뭐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을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친절합니다. 친절은 그것을 받는 상대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친절은 자상함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이나 자상함은 남을 위한 행위이고 또 따뜻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어 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 행복감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불만보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풍족한 환경에서도 불만만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연습을 통해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감정과 인지를 늘리기 위해 인생에서 좋았던 일들을 써보는 방법과
자신의 강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인지를 높이려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긍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오히려 위험한데 큰 실패나 깊은 우울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함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예민함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도 예민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우울하고 예민하면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표정이나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자신의 표정을 바꿔보면 도움이 됩니다. 말투도 중요합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말을 천천히 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배려해줍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거나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끄집어낸다거나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눈을 잘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표정과 말투를 연습해 보십시오. 표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대인관계도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되도록 신경 쓰지 말고 반대로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를 반복해서 연습하며 부드럽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긴장하면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자신이 자주 즐겨 먹어서 검증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찬 음식, 우유, 회 등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쉬면서 소화될 때까지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대인관계인데 이는 타인과 만나면 지나치게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나 농담에도 긴장하다 보면 표정이 굳어지고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상대편도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나는 사람에 집중하고 그 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에 반응하고 미소 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면 자신의 예민함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또 예민해질 수 있으니 싫어하는 것인데 꼭 해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에너지 소진을 막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시간을 잘 정해서 하고 미리 계획을 짜놓는 게 좋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미래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불안하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그런 심리를 일으키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위에 자신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적이 있다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의심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내 적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게 됩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고 다툼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소송이나 법적인 대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여 다른 일에 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고 단어나 문장을 좀 더 완곡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배우자나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동료나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이 스스로의 예민함을 잘 다루고 조절할 수 있다면 오히려 예민함의 장점을 살려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이 예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예민함의 장점을 더 잘 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간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